안녕하세요. 김창주입니다. 여러분 아마 멀지 않은 그 과거에 제 영상을 한번 보셨을 거로 기억됩니다. 다시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요. 진짜 오는 그 발걸음이 설레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번 강의 정말 잘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 횡재야. 오늘도 한 번 더 도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기적의 나라를 이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미션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 보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라고 했으니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영천에 딱 걸어오면 첫 번째 별의 도시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하늘의 별이거든요. 근데 진짜 영천 진짜 호국의 도시, 구국의 도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건데요.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올라가 봤다가 그걸 진짜 봤습니다. 제가 증인이거든요. 저희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어요. 영천 뺏겼어요, 북한군에게. 영천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님은 부산 국제시장까지 피난 내려왔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주도 모슬포까지 또 피난 가버렸어요. 바로 이 꼬마가 제주도 모슬포에 있는 국군 아저씨들이 애기가 이쁘다고 데리고 다니는 바람에 제가 애기 때부터 군대 생활을 했다니까요. 덕분에 군부대 하는 교회 부속 유치원도 다니는 바람에요. 제 동생들 가운데 나 유치원 졸업했어 이러면 전부 다 뒤에서 뻥이야 그럽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마쳤어. 그건 늦게 철나서 공부한 걸 알고 있어. 유치원 나왔다고? 야, 뻥도 너무 크다, 야. 전쟁 중에 무슨 유치원이야, 이 사람아. 이렇게 했는데, 영천을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주도로 피난 가버리는 바람에 제주도 모슬포 훈련소에 유치원을 나왔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제가 유치원 졸업장 들고 나 유치원 졸업했다고 막 흔드는 사진이 마침 증거 자료가 있어서 제가 뻥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천을 뺏겼으면 중국 대륙을 뺏기고 장개석 정부가 대만에 갔던 것처럼 우리 저 태평양상에 조그만 섬나라로 갈 뻔했다니까요. 이 나라 건국 2년 만에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했던 것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전쟁에 병원에 베드, 침상이 모자라는 겁니다. 전선에서 계속 환자가 오니까 웬만큼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일반 명령을 내서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나가면 항생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남성요고에 연병 운동장에 모아놓고 일반 명령을 내버리니까 지금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약도 없는데. 지금은 6.25 전쟁 부상자 가운데 상위 군인 가운데 남아 계신 분들을 보훈병원에서 잘 보살필 수가 있었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다친 사람만 억울한 시대라니까 이게 나라야 하는 말은 그때 생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명령 나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가야지. 이들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24년 240년보다 더 긴 날을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세상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팔다리 없는 게 아니라 코가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정형외과에서 수술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땐 정형외과 술이 없었기 때문에 코에 구멍에 뻥 뚫린 사람을 보면 누가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자 하겠습니까? 다 패버렸습니다. 술로 치세다가 삶을 마치는 선배 전우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그들의 살과 뼈를 묻고 그들이 피를 흘렸고 그 땅을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라 마을에서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서 서로 때려 죽여버렸기 때문에 전쟁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서
지금도 마음에 안 들면, 생각이 다르면 색깔론을 갖다 덮어 씌워버리면 사람들이 편이 나뉘게 된 이런 로고스적이지 못하고 파토스적으로 감정형의 사회를 갖게 된 건 이 상처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편을 나누는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의견의 일치를 강요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의견의 불일치를 쉽게 합의보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어떻겠는가 하고 한번 반문드려 봅니다. 어른들이야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한쪽은 북진 통일하겠다라고 했고 한쪽은 적화 통일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전쟁은 필연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는 필부유책이라고 국민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 어린아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전쟁 중에 저 어린아이들이 미군이 지나가면 헤이 찹찹,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항 성당 하나만 남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수하는 유엔군들이 말하기를 복구하는 한 100년 걸릴 거야. 얼마 안 됐어. 상위 군인의 나라고요. 전쟁 미망인의 나라고요. 전쟁 고아의 나라고요. 사범대학을 1등으로 졸업해도 돈을 안 갖다 바치면 발령을 안 내주는 부정부패의 나라였고요. 진짜 절망의 땅이었는데 이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한국으로 오고요. 세계는 기적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아직도 안타까워하니 보는 제가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이 휴전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적비를 순례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기적의 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죠? 대한민국 크기가 캘리포니아의 반쪽이라는 거 아시죠? 이 조그만 나라가 936번의 외침을 받고도 망해버리지 않고 오늘의 역사를 유지하게 됐으니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을 그렇게 받고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옷 정말 바로 입어야 됩니다. 이 땅에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담배 꽁초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정말 거룩한 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땅이 어느 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변한 거, 제 기억에는 1977년 뉴스위크의 표지였습니다. The Koreans are coming. 한국인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라고요. 한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지에는 업으로 나가고 광부로 나가고 간호사로 나가고 기껏 나온 공산품은 LG스타의 트랜스타가 유일한 공산품이었습니다. 이걸 들고 세계 도처에 몸을 팔러 나가는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위크의 표지로 나왔습니다. 영어 쓰면 욕먹는데 딱 한번 쓸게요. The only people in the world. 누가? The Koreans.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의 국민이다. Who make the Japanese look rich. 이 지구 땅에서, 지구촌에서 일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의 국민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고요. 이 나라는 백성들의 절대 빈곤은 임금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멋진 나라였습니다. 그 지 운명이야, 지 팔자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휴전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전쟁 때는 피를 흘리고 휴전 이후에는 땀을 열심히 흘려서 상대적 빈곤을 인식하는 사회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절대 빈곤 속에 사는 것보다 상대적 빈곤 속에 사는 게 더 불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네시스를 뽑고 나와도요, 벤츠 지나가면 열받는다니까요. 왜 국산 안 사고 벤츠 타?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한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출현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상대적 빈곤을 막아줄 정부는, 막아줄 정권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성장, 한강의 기적보다 더 멋있는 건요, 정치의 기적입니다. 1951년 10월 1일 영국의 더 타임즈가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오랜 신민형의 정치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 문화가,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 안 돼요. 전쟁 끝나고 강대국의 신탁 통치로 맡겨야 됩니다. 한국인에게는 민주주의 할 능력이 없어요. DNA가 저들은 민주주의를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염려의 평가를 받았던 나라인데요. 요즘 대통령 막 욕하고 대통령 정책에 마구 도전을 해도 어떤 불이익도 없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신민형의 정치 문화가 아니라 국민의 주인인 참여형의 정치 문화로 바뀌었고요. 어떤 지도자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이 끝나면 재임 중에 현저하게 법률을 위반하신 분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할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명하지 못하면 격리되어지는 영어의 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문화는 앞으로 계속 더 유효할 것이고 더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이런 나라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우리만의 멋진 빅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7번이나 탄핵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2번 도전에 한 번 성공했으니까 확률 50%에 네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나라니까 라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정치의 기적을 우리는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2-3번만 선거를 잘하면 더 멋진 나라를 만드는데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의 질은 유권자의 질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정치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진 국민들의 다음 결정이 귀추가 주목되어지는 바입니다. 더 멋진 기적이죠. 이 나라는 1300년 동안 계급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 때부터 골품 제도가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조선 왕조를 거치면서 양반과 쌍놈이 있어서 양반이 아니면 인간 축에 넣지 않고 재물의 일부였습니다.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취자 여러분, 이 나라는 갑오 경장 이전에는 여인은 재물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여성운동권에서 저 교수 빨리 잘라버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양성평등의 사회가 돼서요. 아차 실수하면 평생 쌓은 공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어지는 사회로 바뀌어서요. 뭐 이런 사회가 있냐야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으면 당신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룰이 바뀌었는데 룰을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당신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서요. 우리는 정말 기적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일 더 멋진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지만 절대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성에서 찍어봤더니 남과 북은 이제 비교가 안 돼 버립니다. 50배의 경제력의 차이를 내니까요. 이제 북한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한물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좌측에 있는 한일 간의 국민 1인당 GDP를 보시면요. 올해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약 1100여 달러 떨어집니다. 그러나 2년 후에 2023년이 되면 우리가 일본의 GDP를 추월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정부의 발표가 아니고요. IMF의 발표이니까 믿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멋진 변화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졌다는 거, 요즘 좀 연세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정말 빅 드라마를 여러분이 만드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는 1977년에 뉴스위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2번째 나온 뉴스위크의 주제는요. Here comes. 그들이 오고 있다. 코리아 잉크. 주식에서 한국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게 1985년 표지였는데요.
일본 동해대 사세이 교수가 1986년에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고 한국에 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는 글을 내서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 너 누구야? 그래, 너 야만인인 줄 알았어. 일본의 사람들은 타이완, 대만 사람들을 옛날에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너 일본 사람 아니지? 너 대만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일본이야. 한국에게 진다고? 한국은 죽었다가 일어나도 우리를 못 따라와. 걔네들은 모래니까. 걔네는 한 사람은 똑똑해. 둘이 모이면 걔네들은 서로 싸운다니까. 걔네들은 로고스라는 개념, 이성이라는 개념이 없어. 걔들은 편을 나누어 싸우는 사회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니까 하는 그들의 호언장담을 이제 우리는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에게 다치는 건 용서하지만 한국에게 지면 도쿄올림픽 보셨죠? 우리에게 지면 그들은 범국민적으로 실망하는 모습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쳐도 일본만 이기고 돌아오면 됐어 하는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 유명한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그냥 투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짐 로저스를 놓고 검색해 보십시오. 벤츠에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저처럼 여행을 발로 한 사람입니다. 한국인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한국인들이 문화사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연구하고 그래서 투자인 사람입니다. 일본에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한국에 올인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미국 정부가 법을 바꿔서 미국 시민이 북한에 투자해도 된다라고 만약에 허용한다면 난 한국의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난 북한에 투자할 것이라고. 이 지구촌은 한국이 가장 자극적인 땅이고 그들은 일본을 능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내가 지금 일본의 젊은이라면 나는 일본을 떠날 것이라는 글을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에서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정말 기분 좋아하시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행을 많이 가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젊은이요 꼭 한번 살아보라고요.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중국어나 스페인어나 다른 제2의 외국어를 반드시 하나는 숙달하는 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를 읽어보시면 알게 될 테니까 꼭 필독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립니다. 진짜 바뀌었습니다. 그냥 바뀐 게 아니라 2050년에 통일되어지면 GDP가 8만 달러로 간다라고 했더니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골드만삭스가 사기친 거야. 한국 주식을 바짝 올려놓고 먹튀하려고 저렇게 쓴 거야라고 하는데요. 저거 가짜 아닙니다. 통일됐을 때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1년에 8%만 잡아주고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시너지 효과를 내서 4%만 잡아주면 2050년 가면 8만 달러 가볍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1961년에 100달러도 안 되던 80달러의 나라가 90년 만에 8만 달러로 가면요. 1000배가 국력이 신장되어지는데 초딩 5학년만 돼도 이 길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보면 선생님 통일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6.25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통일 부영이 두려운 나머지 우리는 통일하면 글쎄요 하고 한 발 빼는 게 지식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통일하면 문제점이 초기 과정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은 투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갔을 때 여행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쓴 것이 경비가 아니라 투자인 것처럼 통일되는 비용은 투자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분담 비용은 경비인데 이 경비가 투자인 통일 비용보다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생각 한번 다시 해볼까요? 계산기 한번 다시 두드려 볼까요? 라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통일 비용도 비용이지만 통일의 편익함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같은 동족끼리 서로 오면 죽이겠다고 총을 잡고 서 있는 이 모습을
형상화해서 화면을 띄워놓고 서울에서 보지 말고 도쿄에 가서 보시고요. 텔아비브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런던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모스크바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렇게 총을 마주대면서 오면 죽이겠다고 이렇게 돈 쓸 필요가 있느냐고요. 감정에 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요.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되면 제일 멋진 건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습니다. 베트남 다녀오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베트남 여행비가 싸니까요. 베트남 통일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시라고요. 저는 반드시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1800km를 걸어서 가면서 매일 유튜브로 찍어서 통계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정의 변화를, 그들의 생활의 변화를 낱낱이 찍어서 조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내수를 증진하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피폐화되어지고 어려움의 이 위기를 돌파한 길은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이 새 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1800km의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가면서 내놓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미스 특임 부대장의 이야기대로 통일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놓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걸으면서 저 조그만 나라가 미국이 해결 못하면 내가 해결한다는가,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내걸 수 있는 이스라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처럼 의견의 일치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좌익과 우익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회의를 연속하면서 우리가 휴전할 때까지 나라를 못 만들었던 그 오스트리아가 제일 먼저 복지국가로 들어갔던 그 역사의 땅을 한번 밟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동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유럽의 패권국가가 자리로 우뚝 올라선 모습을 가서 보고 시베리아를 경유해서 평양에서 서울까지 제일 먼저 걸어가는 대한국인의 통일 할아버지가 돼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멋쟁이 청취자들이에요. 박수 쳐달라고 부탁을 안 해도 박수를 쳐주니까요. 제가 분위기에 취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현실을 오도하면 안 돼요. 현실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그리로 가자라고 해야지.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지금 그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잖아요. 그것도 한 발도 아니고요. 20여 발이나. 청취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핵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듭니까?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 1년에 13억 달러면 핵무기를 그 해에 3개월도 안 돼서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핵을 안 가지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핵을 안 만드는 거지. 우리가 못 만들어서 안 가지나요? 망하는 사람은 항상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요. 성공하시는 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다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제한의 경제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약하면 어느 편에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21세기를 중국이 지배할 것인가 미국이 지배할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된다면 그들은 주둔 비용을 내고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눈앞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역사 왜곡, 무역 규제도 한 방에 마치 봄날의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고요. 강력한 동북아의 통일국가가 나타나면요, 중국에 있는 신장 위구르, 중국의 6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신장 위구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요, 남쪽에 있는 베트남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요, 들고 일어나 버리면 미국은 힘들이지 않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지도자들에게 한국에게 잘 보이라고, 돈을 내라고, 그러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전쟁 때 전몰 장병들에게 충성할 만큼 했습니다. 희생이 헛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후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급한 건 이제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 심하고요,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서로 존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정당만 다르면 내전 상태로 적대시하니 이제 이런 문화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위축되어졌는데 한국이 통일을 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열차 철도를 새로 놔버려야 돼. 북한의 모든 주택을 새로 지어야 되고 북한 사람에게 모두 우리와 똑같이 자가용을 주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시장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여러분, 통일 한국은 세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 됩니다. 일본에게 사정할 필요도 없고요. 중국에게 한국 통일을 허락받을 이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 길입니다. 내 길. 이걸 주변 국가가 싫어할 거니까 안 된다고 지가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어리석음의 극치라는 점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속삭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는 메시지를 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비를 순례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독을 즐기라고 가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영감을 얻으라고. 새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을 찾으라고 전적비 순례를 권장했는데요. 나폴레옹입니다. 영국을 잡아야겠는데 모스크바를 점령하기 전에 영국을 먼저 손봐야겠는데요. 도버 해협을 이 범선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7시간이면 지나가 버립니다. 프랑스 해군이 영국 해군을 7시간만 막아주면 프랑스의 자랑하는 기병대를 스코틀랜드로 잉글랜드로 진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해군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졌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며칠까지 함대가 오라 그래도 기상을 조건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직 해임시켜버리겠다니까 마심 못해서 오는데 이때 1805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버트 풀턴이라는 미국의 작가,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과학자입니다. 나폴레옹에게 폐하 방법이 있어요. 배를 마스트를 다 뜯어내세요. 나무를 다 뜯어내세요. 철판으로 바꾸고요. 증기기관으로 달아버리면 기상에 관계없이 황제 폐하께서 맨날 며칠 몇 시에 오라 그러면 함대가 쫙 와서 대기하기 때문에 해군과 육군이 합동 전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805년에 세계 최초의 군함을 세느강에서 시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폴레옹이 야, 이 사람아, 배는 그래도 나무로 짓는 거야. 봐, 쇠로 만들었더니 물이 막 새 들어오잖아. 그리고 빨리도 못 가잖아. 막 처음 만든 시제품이니까 개선하면 되는데 빨리 못 가잖아. 흠집을 잡아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1807년 해전에서 프랑스는 대패하고 나폴레옹은 죽음의 길로 갑니다. 영국은 그 말을 새겨 들었습니다. 영국 함대의 배를 철갑선으로 바꾸고요. 증기기관선으로 바꿨습니다. 청나라 해군이 벌떼같이 덤벼들어도 함선 하나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디부터? 가차게 오는 배부터 깨면 됩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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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한 번의 전투에서 홍콩을 150년 동안 지배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 했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 고정관념만 깨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냉전의 시대에 배반의 전략으로 생활된 문화를 가졌는데요. 이제 이 문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배반의 전략은 같이 죽는 겁니다. 이제는 협력의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심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7.4 공동성명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주와 평화와 민족 대단결로 평화 통일로 간다는 정책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이 마음 놓고 전쟁은 어쨌든 경우도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구나. 이렇게 북한을 마음 놓을 수 있게 해줘야 북한도 전쟁 준비했을 돈을 민생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일관성 있는 전략을 추진해 줘야 되고요. 그래도 명색이 한민족 동포지 않습니까? 나이스하게 게임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50배나 더 잘 살면
못 사는 사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줄 땐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냥 절대로 안 주겠습니다. 스미스 특임 부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북한 경계를 절대 통일되는 그날까지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한 발의 총알로 하나씩 반드시 보내줘야 합니다. 북한군이 시체를 가져갔을 때 북한군 부대의 군의관이 검시를 해봤더니 심장에 탄착군이 정확하게 3발이 들어와 있더라고. 등짝에 정확하게 3발의 탄착군이 형성되어져 있다고. 대한민국 군대는 10년 복무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근무만 하는 진짜 오합지졸 군대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그레이트 빅 솔저라고. 저들은 시키면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할 줄 아는 저들은 선진국 군대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우리 절대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북한에게 구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쿠바에서 배가 돌아갔을 때 케네디 대통령의 참모들이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쉿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이겼다 하지 마시고 후르츠초프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소련을 분해시켜버렸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요. 전략적 사고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걸 잘 아시고요. 편한 길로 가는 게 어떤 길인지 오늘 이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영상은 정말 대박내는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기능주의적 차원에서 대북한 관리를 해왔고요. 그 후에 좀 더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오셨던 분들은 신기능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련군의 대위에 불과했던 김일성이는 어쨌든 막스 레닌의 갈등주의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적화통일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나서부터는 연방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했지만 남쪽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 쏘고면 실수지만 2번 쏘고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 저는 헤니 키신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책 디플로마시에서 말하기를 길은 없다. 새 길은 그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우리를 위해서 통일의 길로 가라고 빨간 카페트를 절대 깔아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요. 배반의 전략이 아니라 협력의 전략에 우리가 망하는 전략이 아니라 빅토리 우리가 이기는 전략을 하려면 체인지 변화하십시오. 더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변화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이것이 몽상인지 실현 가능한 가능성 있는 계획인지를 국민에게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함께 가자라고. 각자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The best people이 아니라 The only people이라고. 이 지구촌에서 제일 가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한국인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이 아니면 못 만든다는 상품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보천리하는 자세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광석화처럼 해결해 버린다면 우리는 기적의 나라를 구국의 땅 별의 도시 영천에서 새 나라를 만드는 깃발을 우리가 제일 먼저 올렸다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제가 라디오 방송만 한 25년 돼서 청취란 말을 잘 씁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